네, 이번에 2부인데요. 왜냐면 아까 하지 못한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.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했는데, 물론 일단 사랑하고요. 그 베이스는 제가 믿고 또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. 하나님이 다 사랑하라고 했고, 내 원수를 사랑하라. 그리고 하물며 저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제 원수는 아닌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요. 처음에 저한테 뭐 모질게 굴거나 좀 못되게 굴거나 시큰둥하거나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,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는 뭐 단발성 만남이 아니라 학교 친구라고 했을 때, 아니면 직장 동료, 뭐 동아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 번 만나지 않죠. 그 다음 만나고 또 다음 주에 만나고, 한 달에 한 번이건 그 다음 달에 한 번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. 3번, 4번, 5번, 6번, 7번. 만약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다가가고요. 뭐 어떤 사람은 막 강펀치를 팍 날리는 사람도 있겠죠. 직장에서든 어떻게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똑똑해 보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싫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꼭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예요. 누가 누구를 싫어할 경우가 있는데, 그랬을 때 이유 없이 그런다면, 나 맞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. 그 사람이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 있으니까, 또 나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는, 아니면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게 싫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활달해요. 그리고 되게 튀기를 좋아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는데, 그 다른 상대방도 주목받기 좋아하고 튀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. 근데 이런 성격들은 서로가 서로를 좀 많이 경계하는 타입 있잖아요. 왜냐면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는데, 내가 탑이 돼야 되는데,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, 쟤가 있네? 어머, 쟤 뭐야, 왜 이렇게 튀어?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쨌든 바탕은 사랑이고,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. 그리고 그거를 명심한다면 제가 이제 뭐 남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죠. 그리고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느낌상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죠. 많은 사람들이에게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는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. 처음에는 세 보일 수 있어요. 제가 보니까 아르바이트 할 때도 느낀 건데요. 첫 인상이 센 사람들이 있는데,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권유 메뉴를 추천하면, 프로모션 되는 상품들을 추천하면은 되게 웃긴 게, 겉이 진짜 무섭고 조금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화낼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네, 그거 써볼게요, 그렇게 먹을게요,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, 오히려 되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, 내가 Hi, 이거 my name's Maya. 야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겠지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요, 안 할래요, 관심 없어요,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설사 두 번, 세 번 만났을 때 내 편견을 깨면, 그리고 또 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무너뜨리고 다시 백지장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. 일례로 저희 남편 동료가, 제가 이제 임신 7개월, 5개월, 6개월, 그때 배가 남산만 했습니다. 한 6개월이었을까요? 저희가 이제 서울로 놀러 갔어요. 그렇게 힘든데, 저희 집이 용인인데 수원까지 차를 끌고 가서 수원역에다가 차를 세우고, 또 거기서부터 남편이 또 뭐 전철을 타고 가자는 겁니다.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세류역이었던 것 같아요. 세류역에다 차를 정차해놓고 세류역에서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 갔어요. 근데 갑자기 기차 타고 가자는 거예요, 이 아저씨가.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요. 기차 타고 가자고 해가지고 기차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. 시간대별로 있기 때문에. 전철은 바로바로 있지만, 그래서 또 기다리고, 또 이제 전철 타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또 갑자기 뭐 종로, 인사동 가자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남대문으로 걷자. 서울역에서 남대문 걷는 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. 걸었죠. 거기서 뭐 종로,
거기 동네 있죠. 북촌이랑 청와대 있고 광화문 있고 계속 그 일대를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. 근데 웬걸. 그 다음에 친구가 시간이 됐는데도 우리 놀러 가자. 우리 더 놀자. 이러는 거예요. 진짜 그 친구가 무서웠습니다. 왜냐면 진짜 배가 산만하고, 완전 산만하진 않은데 배가 무거웠고요. 임산부들이 많이 걸면 힘들잖아요. 근데 하루 종일 서울 바닥을 걸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와, 진짜 무서운 거예요.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. 저 친구 내가 힘든 거 안 보이나?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를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서 약간 눈치를 봐요. 그러더니 난 더 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. 저희 남편한테. 그 친구랑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. 무서웠습니다. 남편 회사 저희 군대에 제가 자주 놀러 갔었는데 갈 때마다 보이잖아요. 근데 제 마음을 또 비웠어요. 처음 백지장으로. 그날 당일 아마 집에 1시 넘어서 들어간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 임산부가 거의 6, 7개월인데 배 산만해가지고 그 늦은 시간까지 논다고 생각해보세요. 하루 종일 걷다가 진짜 발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. 당연히 나쁜 이미지가 생기고 당연히 그 친구를 보면은 안 좋은 기억이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마음속으로도 기도를 했어요. 아니겠지. 아니야.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거야. 나는 그 친구의 단면만 본 것이 맞아. 그 친구가 정말 남을 배려 안 하고 정말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닐 거야. 근데 또 그 친구랑 또 놀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. 남산에도 가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또 하나하나씩 물어봤죠. 너 뭐 자녀 있니? 어쩌니?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? 막 물어보는데 딸이 한 명 있대요. 일찍 결혼을 했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안 계셨었어요. 엄마가 안 계시고 어릴 때 어머니 여였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의 마음을 읽거나 남의 심리, 힘들어하는 마음을 보는 눈, 통찰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사회성도 많지 않았어요. 그 친구가 되게 얌전한 편이었거든요. 얌전한데 또 저희 남편이랑 말할 때는 할 얘기도 다 해요. 백인 여자친구였는데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갔죠. 아, 딸은 있고 딸과 떨어져 있고 아, 외롭겠다. 근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고 뭐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보아하니 또 이제 또 지내면서 사회성 같은 거 보니까 자기 표현하는 거나 사람한테 다가가는 건 또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. 아, 이 친구는 겉은 성인이지만 물론 저보다 훨씬 어리죠. 제가 나이가 많아요. 그러면서 느낀 것은 나이는 성인이지만 이 친구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구나. 근데 솔직히 누구나 다 그렇죠. 겉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한 살 한 살 먹고 어른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을 인격 훈련은 누구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 거 보면서 아, 다시 마음을 되잡았죠. 되짚고 다시 결심하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날 때마다 이제 뭐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힘든 감정이 있지 않고 아, 그때 그 친구가 많이 놀고 싶었겠구나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군인들이 새벽 5시, 뭐 4시 좀 넘어서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많아요. 한국에서 일하는 군인들은 불평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일거리가 많대요. 그래서 뭐 6시, 7시, 8시, 9시, 10시, 뭐 11시, 12시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. 12시에 들어온 적은 한두 번이지만 그 정도로 막 정말 쌓여있는 일이나 뭐 그런 게 많아서 불평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주말만큼은 놀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뭐 이건 말고도 많이 있죠. 학교 갔을 때도 제가 이제 뭐 유학 갔다 오고 외국에서 산 건 아니었지만 제 말은 이제 영어권에서 오랫동안 산 건 아니었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테솔 대학원 나왔는데 다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대답을 잘하고 영어로 말을 걸고 교수님 말할 때 손 들고 물어보고 May I ask a question? Sorry for interrupting you. 그래서 뭐 말을 하겠죠. 뭐 등등 끼어들기를 잘해서 대답도 잘했습니다. 맨 앞자리에 앉아서. 왜냐면 못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잖아요. 복습을 못해왔으면 또 이제 그에 대한 이해도가 느릴 것이고 또 따라가려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좀 노력했을 때
학교에서 또 이제 은근히 또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튀는 성격 별로 안 좋아하죠. 외국 사람들은 여기 와보세요. 교회 가든 어디 가든 질문 한번 하죠. 외국 사람들은 오케이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우리 한국에서 물어보면 대답 안 하죠. 자,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서로 눈치 보고 오케이 뭐 수업 끝났습니다. 나 돌아가세요 이렇게 되지만 외국 사람들은 계속 손들고 물어봅니다. 말합니다. 뻔한 이야기도 하고 좀 창피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내가 거기서 발언권을 얻어서 어디에서 어디 포착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거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이제 조금 어떤 언니들이 저를 조금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나 성격에 따라서 뭐 아예 뭐 저 친구가 잘하든 말든 열심히 하든 뭐 나한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튀기 싫어하거나 튀는 거 싫고 조금 나서거나 조금 잘한다 싶으면 좀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뭐 잘하지 않더라도 좀 보기가 싫었나 봐요. 좀 그런 느낌이 경계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랑 같은 그룹이 된 거예요. 공부하는 그룹. 근데 어떻게 해요? 저도 막 나설 수는 없죠. 제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태도는 있습니다. 이제 뭐 직장이나 누군가 좀 시기하는 것 같다. 나를 좀 경쟁 상대로 경계하는 것 같다. 조금 나를 두고 지켜보는 것 같다. 그러면 고개를 팍 숙입니다. 저를 확 내려앉혀요. 언니, 저 몰라요, 언니, 진짜. 저번에 저 숙제 잘못해왔잖아요. 저번에 교수님이 4가 내줬는데 저 숙제 5가 해온 거 있죠?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언니들은 잘하기 시작했어요. 막 그리고 저 원래 애교도 많고 사람들 애교가 많대요. 조금 앵앵 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애기 같은 구석이 많아요. 제가 막내여가지고 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털털한 걸 보여주니까 나중에는 어머 야 줄리에 너 너무 귀여워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. 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잘하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선물도 해주고 카드도 쓰고 문자도 끊임없이 보내고 하면 나중에 그 경계선이 후루룩 무너지더라고요. 나중에 나를 경계했던 사람도 조금 쟤 뭐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잘 관계를 무너뜨리고 어쩔 때는 진짜 친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. 제 대학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친구도 저를 좀 경계했다가 지금도 친하고 잘 지내고 내가 내 모습을 니네가 보는 이 모습 만약에 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럼 이 친구는 이 모습만 볼 수 있고 저 친구는 이 모습만 볼 수 있고 여기 이 사람은 이 모습만 볼 수 있잖아요. 하나씩 보여주면 되고 나의 진정한 모습 보여준다면 그 친구들도 저를 외면하지 않을 거고 그 이웃들도 그 동료도 그 나를 조금 불편해하는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을 겁니다. 전 자꾸 들이대요. 들이대면 정말 뭐 못된 사람이라고 한다고 치면 그 사람이 이제 쟤 그렇게 못되네 그렇게 뭐 밉상은 아니네 이렇게 나오던가 둘째는 아니면 그 사람이 알아서 피해요. 도망가. 쟤 만만한 애 아닌가 봐 하고 도망가요. 그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. 친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못 견뎌서 나가거나. 왜냐면 자꾸 들이대고 자꾸 잘하고 자기는 자꾸 미워하고 자꾸 구박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더 잘하는 거죠. 더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한 대 맞으면 다시 일어나서 더 잘하고 막 선물 들고 오고 한 대 맞으면 가서 또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맞으면 또 막 솜사탕 갖다 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하는 거예요. 내가 그 상황을 도망간다면 나는 또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고 또 그런 부류한테 만나서 또 울게 되고 힘들어 할 테니까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죠. 그리고 제가 하나 믿는 거는 그 친구도 나의 정말 마음을 알게 된다면 난 그 친구에 대해서 아무런 싫어하는 감정이 없고 미워하는 감정이 없고 정말 친해지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많은데 겸손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. 항상 겸손하게 다가가고 난 모른다. 난 다 알지 못한다. 저 친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저 친구도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배우면 된다. 나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네. 그리고 장기전으로 봤고요. 그리고 결국엔 그 친구가 내 편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많이 경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. 여러분도 너무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 때문에 도망만 가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참고도 하시면서 같이 어려운 상황 이겨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.
모두 화이팅!